오늘은 더 본격적으로 더 깊이 표현과 형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다시 표현과 형상화에 대하여 오늘은 이걸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의 전달하는 기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말은 인간을 절망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내가 내 남쪽의 고향 바다를 떠올리며 바다라고 내가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출신지와 경험에 따라서 바다를 여러 가지로 달리 연상하게 됩니다. 나는 내 고향 바다를 생각하면서 내 고향 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내 고향 바다에 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다를 떠올리면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바다는 하나의 관념이 됩니다. 어떤 관념에 대한 인식은 그 사람의 삶이 그것을 한정합니다. 그 삶에 따라서, 그 경험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 귀의 사이클에 걸리는 말만 듣지 걸리지 않는 말은 듣지 못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미련스러운 동물이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보지 볼 수 없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내가 뱉은 바다라는 말, 그것은 결국 하나의 관념이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번역하여 듣고 자기 눈높이에 알맞게 연상합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바다에 가보지 못한 여자는 내 바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 병원에 가서 본 금붕어 헤엄치고 수차 돌아가는 수족관의 물을 떠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수욕장에 캠핑을 갔다가 성폭력을 당한 여자는 내 바다를 두렵고 무섭고 치욕적인 시공으로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 시절에 해수욕장에 갔다가 어머니가 사준 흰 운동화를 잊어버린 사람은 내 바다에 대하여 흰 운동화 분실로 인하여 입은 상처와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바다라고 말했을 때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강릉에 산 사람은 내 바다란 말을 듣고 자기 고향의 일망무제로 탁 트인 동해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떠올리게 됩니다. 내 바다란 말에 갯벌과 거기 기어다니는 꽃게나 송장개 따위, 낙지 따위를 연상하지 못합니다. 내 바다에는 낙지도 있고 갯벌도 있는데 강릉 바다에는 그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자기네 바다를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군산이나 변산 등 서해안이 고향인 사람은 내 바닷말을 듣자 서해의 새빨간 낙조와 드넓은 갯벌밭과 새만금 방조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 고향 바다는 사방이 섬으로 둘러싸인 호수같이 조용하고 써물 때는 갯벌밭이 진한 회색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바다입니다. 개들과 낙지와 쭈꾸미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자기 나름으로 번역하면서 살기 때문에 말을 하는 나는 내 바다란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을 뛰어넘으려면 내 바다 속에 들어있는 사념과 정서와 사상을 제대로 담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고향의 바다를 형상화시켜야 합니다. 형상화시키는 것은 바다를 제대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림 그리듯이 그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현상 넘어 본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듯이 독자에게 본질을 보여주기를 형상화라고 그럽니다.
형상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상자가 이 코끼리상인데 코끼리를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이 상자는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 그 관념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체를 그림 그리듯이 우리들이 영혼 속에서 그림 그리듯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형상이란 말은 표현하고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정서나 사상을 전달하기 위하여 짓거린 모든 말은 하나의 관념이기 때문에 소설가는 그 관념의 하부 구조를 만들어 그림 그리듯이 독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상자가 코끼리상이라고 우리들이 배우기는 배웠지만 이런 경우에는 형상화라고 할 때는 그 관념의 실체, 그 관념의 본질을 표현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령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관념처럼 되는데 이건 설명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람 부는 것을 형상화시켜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람은 언제 어느 때 보아도 짓궂다. 순례로 하여금 바람벽에 머리를 처박은 채 기역자로 허리 굽히고 있게 해놓고 다음 말뚝박기를 하는 개구장이들처럼 바다 쪽에서 달려오는 바람은 자기의 주렁주렁 매달린 황금색 열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뻗어진 유자나무 가지를 올라타고 한동안 엉덩방아를 찍어대다가 모두 걸음으로 뜀박질 쳐 올라가서 톡을 처마 귀에 대롱거리는 풍경의 양철판 고기를 흔들어댄다. 그 고기의 요분질 같은 요동을 견디지 못하고 풍경은 간지럼 잘 타는 아기처럼 몸을 흔들어대며 땡땡그렁 웃어냈다. 문장이 좀 긴데 그냥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은 짓궂습니다. 그 아이들이 노는 거 보면 이 바람벽에다가 기역자로 꼬불쳐 해놓고 달려가서 그게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셋, 넷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게 개구쟁이들이 짓궂은 놀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말뚝박기를 하는 개구장이들처럼 바다 쪽에서 달려오는 바람은 자기의 주렁주렁 매달린 황금 열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뻗어진 유자나무 가지를 올라타고 한동안 엉덩방아를 찌에다가 이 바람이 짓궂게 그러다가 톡을 처막귀에 대롱거리는 풍경의 양철판 고기를 흔들어댄다. 그 고기의 요분질 같은 요동을 견디지 못하고 풍경은 간지럼 타는 아기처럼 몸을 흔들어대며 땡땡그렁 웃어댔다. 이와 같은 문장을 형상화시킨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행운과 불행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둘이 아니고 번갈아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설명이고 행운과 불행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관념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통해 형상화시켜주는 불교의 초기 경전 한 대목을 소개하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반경 성행품 공능녀와 흑암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호 장자의 집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고운 여인이
몸에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보던 장자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오? 공덕녀라 하옵니다. 무엇을 하는 여인이요? 소녀 같은 여인이 무엇을 하오리까? 다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분이 좋아지고 저를 보고 나면 금은보화가 생기고 무병장수 재수대통하게 되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미모에 재물, 건강, 행복까지 주는 여인이라니. 장자는 그녀의 말을 듣고 욕심이 생겨 나와 같이 함께 살 것을 권유하자 그 여인은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평생 같이 지내야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제 동생도 함께 데리고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낭장의 동생이라면 그 누구인들 상관없어. 그러자 한 여인을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동생의 여인을 보는 순간 기겁을 했습니다. 언니를 닮은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고 흉측하게 그 일그러진 얼굴이며 코에는 콧물이 질질 흐르고 차마 쳐다보기도 민망할 정도의 추한 얼굴이었습니다. 제 동생 흑암녀입니다. 장자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추한 여인을 향해 그대는 어떤 여인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흑암녀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기분이 좋다가도 나빠지고 부자는 가난해지고 복이 많은 사람이 복이 없어지고 일이 잘 풀리다가도 나를 보기만 하면 재수가 없어진다 하옵니다. 장자는 깜짝 놀라 집 밖으로 내쫓으려 하였으나 흑암녀는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소리를 쳤습니다. 안 가. 나는 우리 언니와 절대로 헤어질 수 없어. 내가 가면 우리 언니도 갈 거야. 결국 장자는 공덕녀마저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행과 불행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늘 번갈아서 나타난다. 행운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불행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설명했는데 이것은 이야기를 통해서 행과 불행은 동시에 생긴다. 흔히 즐거운 일에는 막아 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일만 오는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이 오면 틀림없이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니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는 행복이 있는 반면 우리를 괴롭히는 불행도 같은 공간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덕녀와 흑암녀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행복도 영원할 수 없고 불행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찾기를. 제가 금방 예로 든 것은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듯이 보여주는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형상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형상화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대개가 다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그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충해서 더 깊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체를 그림 그리듯이 자상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과 형상화에 대하여를 하도록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형상화를 잘하면 좋은 이야기꾼이 될 수 있고 좋은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단의 거목 한승원 선생님의 신작 소설 사람의 길이 출간되었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한 길, 사람이라면 걸어야 하는 길.
바닥만 보느라 작아진 우리 어떻게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늘이 가리켜 주었던 화엄의 길. 대작가가 제시하는 구제의 길, 그리고 향기로운 사람. 한승원 선생님의 신작 소설 사람의 길. 지금 걸어보세요. 한승원 선생님의 강해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